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사편리를 통해서 부동산 종합증명서죠.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DM 작업을 하실 때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DM을 보낼 때는 그냥 주소지에 그냥 보내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소유자에게 보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DM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려서 다 완수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꼭 이 물건에는 꼭 소유자에게 DM을 전달하고 싶다, 그런 물건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저희 방식을 한번 택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통해서 소유자의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DM 작업을 하실 분들, 그리고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 유심히 한번 보시고 소유자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일사편리 사이트를 열게 되면요,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무한 로딩.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뽑으시면 안 되고요. 잠시 다른 일을 하시든지 시간을 다른 곳으로 소진을 하고 나중에 일사편리로 들어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일사편리인데 아직까지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접속자가 많다거나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좀 버벅거리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때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는 비도심의 토지나 주택의 DM 작업을 주로 해왔거든요. 자, 그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도심의 공동주택이라든지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방식으로 주소를 추출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해당 물건 소유주에게 꼭 반드시 보내야 되는 그런 물건이 있다 할 때는 저희 방법을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물건에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되고요. 꼭 보내야 되는 물건, 소유주에게 꼭 도달해야 될 그런 상황, 그런 물건에 대해서만 작업해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현장을 둘러보다 보니까 괜찮은 물건이 보여요. 바다 전망도 좋고 주택, 촌집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마을 주민분들이 저기 물건 나온 것 같은데, 저기 내놓은 것 같은데 사람은 안 살아요.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물건이 괜찮고 팔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소유주가 실제 주거하고 있는 곳을 찾아서 DM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소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주소를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주소지를 종합증명서를 통해서 한번 자료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해당 주소지로 뽑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아까 촌집의 주소지, 소재지가 나오고요. 자, 여기 나온 것은 우리 가족 식구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해당 물건에 대한 취득일, 소유권 이전일이 나옵니다. 아까 그 촌집을 언제 취득했는지가 나오죠. 또는 취득일에 대한 변동 부분뿐만 아니라 이 소유권자가 주소가 변동됐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변동돼서 나옵니다. 어쨌거나 소유권의 취득일로 보셔도 무방하니까요. 자, 요거부터 보시면 되는데 2020년 11월 얼마 안 됐죠. 문씨가 해당 촌집을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소유권자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소유권자가 취득한 지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그냥 이 주소지로 보내면 되겠죠. 그죠? 실제 여기 살고 있을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 2년 정도 됐다,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그러면 조금 애매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주소, 그러니까 이 문씨, 해당 촌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자인 이 문씨가 살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곳 다세대, 그러니까 살고 있는 이곳을 부동산 종합증명서에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씨가 이 소유권자인지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냥 보내도 되는데 한 2년 전에 취득을 했네, 조금 애매한데 여기에 문씨가 실제 살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실제 문씨가 살고 있는 곳의 부동산에 대한 소재지를 종합증명서에 넣어서 이렇게 한번 뽑아본 겁니다. 소유권자는 문씨가 맞고요. 소유권의 취득일은 훨씬 그 이전이네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그냥 이렇게 보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씨가 여기에 현재까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른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임의로 숫자를 살짝 바꾼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입니다. 예시. 자, 아까 그 촌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종합증명서를 떼보니까, 자, 이번에는 보시면 10년 전, 11년 전이죠. 21년이니까 2010년 11월 10일에 문씨가 해당 촌집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자, 10년 정도 됐으면
이 문 씨가 현재 이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에 따라서는 몇 년 안 돼도 빨리 소유권이 변동될 수 있는 지역도 있겠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소유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대한 변동 가능성 여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통상적으로 저희 경험상 10년이면 변동이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반드시 여기를 주소지를 넣어 봐야 되겠죠. 문 씨한테 내가 정확하게 내 DM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 주소지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넣어 보니까 자, 살고 있는 해당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종합증명서를 넣어 보니까 전혀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유권 변동일이 2016년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추론할 수 있겠습니까? 2010년에 문 씨가 촌집을 소유권 이전을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본인의 주소지가 여기라고 얘기를 해서 그 본인의 주소지를 통해서 다시 종합증명서를 뽑아보니까 이번에는 취득하고 난 이후에 전혀 다른 홍씨, 홍길동으로 바뀌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문 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주소지는 이쪽으로 등재를 했지만 이 주소지는 다른 사람에게 중간에 팔려서 소유권이 변경이 됐다. 그렇다면 문 씨는 이곳에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뒷페이지를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다음 페이지 클릭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다음 페이지를 넘겨 보면 자, 홍길동 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력이 나오고요. 자, 이 소유권 취득은 현재 문 씨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소유 권한입니다. 자, 홍길동 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게 보이고 그 옆에 보면 문 씨가 주소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실제 새로 이사 가는 주소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소유권자가 언제 취득을 했다 부분도 나오고 팔고 나가는 문 씨가 어디로 이사를 가는지 소유자의 주소 히스토리도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뒷페이지를 봐서 실제 문 씨가 어디로 이사를 가고 어디로 주소지를 옮기는지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DM을 보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뒷페이지까지 반드시 좀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종합증명서의 장점입니다.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거는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종합증명서를 보시라는 의미고요. 자, 또 다른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촌집의 종합증명서를 떼보니까 소유권자가 문 씨고 2010년 11월에 소유권 취득을 한 걸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여기 살고 있는지 한번 넣어봅니다. 이 주소지를 종합증명서로 다시 한번 뽑아보죠. 자, 뽑아보면 자, 이번 같은 경우에도 김 씨가 살고 있네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런데 보시면 자, 해당 물건의 소유권 취득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문 씨가 살고 있는 부동산의 종합증명서를 떼보니까 다른 사람 소유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소유권의 취득일자가 문 씨가 촌집을 취득한 날짜보다 그 전이라는 거죠. 그 이전부터 김 씨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문 씨가 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그 얘기는 문 씨가 소유권 취득을 한 2010년 자, 이때 당시에 이 주소지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주소지를 등록을 한 것은 이미 그 전부터 살고 있는 제3자의 소유지로 주소를 해놨다는 것은 결국 여기에 이해관계인이나 가족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왜? 김순자 씨는 이미 2008년에 취득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간에 2010년에 문 씨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주소지를 이곳으로 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주소지로 그냥 보내면 되는 거죠. 문 씨가 여기에 살고 있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 종합증명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실제 해당 물건의 소유권자의 주소지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을 때 이 소유자의 주소지에 소유권 취득을 언제 했느냐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즉 다시 말해서 촌집을 취득할 시기보다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르게 살펴보셔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조금 헷갈리거나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반복해서 한번 좀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 전과 후에 따라서 이게 이 사람께 맞나 왜 맞지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잘 이해를 해보면 돼요. 내가 소유권 취득했는데 소유권에 대한 주소지를 제기를 했는데 저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현재 그 소유주가 거기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가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보실 때는 이런 부분까지 잘 따져서 꼭 보내야 될 사람한테는 타겟형으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서 살펴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